웰컴 백 밀리티오와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특강 영어 유형편 5강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절대 독해공략법 새롭게 알아보셔야죠. 이 제목 파악 같은 경우에는 3강, 4강, 5강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최대가 1분 20초고요. 가능한 1분 안에서 충분히 답을 찾으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방법에서는 당연히 오지선다형에서 키워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제목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이게 함축되어져 있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제목을 여러분들 해석하는 걸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주제는 다 고를 수 있는데 이상하게 제목을 잘 틀린다라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해석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답의 근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려요. 주제보다도 제목이 훨씬 더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큰 그림을 갖고서 답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앞부분, 그 다음에 역접이 있는 연결어구,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3문장 이상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제, 요지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게이트웨이 이번 대수능 문제를 가지고 절대 독해 공략법을 한번 적용을 해보실 텐데요.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죠. 난이도가 조금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난이도라기보단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키워드 파악하는 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1번. 자, 일단은 여기서는 대규모 비극이 나와요. 대규모 비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민감하지 못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대규모 비극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이유가 뒤에 부연 설명이 나와요. 어떤 조건이 걸렸죠? large numbers. 숫자가 컸을 때 우리가 대규모 비극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이 부분 어려웠던 게 뭐였었냐면 we are lost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언제 쓰죠? I'm lost라는 말은 보통 길을 걷다가 나 길 잃어버렸어. 여기가 어딘지 몰라라는 표현이 I'm lost가 되거든요. 근데 이 be lost는 어떤 주제나 핵심에서 내가 벗어났을 때, 뭐 집중하지 못할 때, 요지에서 벗어났을 때 be lost를 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대규모 비극에 대한 뭐가 되겠죠? 무감각이 되겠죠. 그리고 이 무감각이 바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숫자가 클 때 요지에서 벗어나고 난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넘버가 나왔어요. 근데 넘버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넘버에 대해서 파지티브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파워라는 말 자체가 힘이 되는 거니까 숫자의 힘, 그 힘이 뭐다? 자연재해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숫자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ragedy도 나왔고 disaster도 나왔으니까 재난, 재해와 관련된 건 알겠어. 그리고 넘버와 관련된 것도 알겠어. 근데 1번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를 끼치고 있고 2번은 긍정적인 요소를 끼치고 있다.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손을 내밀어요. 누구에게요? 절망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얘는 넘버와는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예방을 할 수가 있대요. 잠재적인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데 숫자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 기술과의 관계성을 보셔야 되겠죠. 5번도 넘버가 나왔어요. 근데 매그니파이가 무슨 뜻이죠? 확대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요번에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숫자가 감정을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사람들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라고 본 상태에서 지문을 봐야 되는데 제가 요번 수능특강 요번 영상을 만들면서 핵심되는 여기만 보세요라고 했을 때 제일 검정색이 많은 표시가 되어져 있는 지문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수능은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핵심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자면 역접이 이래서 중요해요. however가 이제 역접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에서 완전히 반전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는지가 짐작이 가고 앞으로 어떻게 내용이 전개가 되는지도 짐작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however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최근에 있었던 행동의 연구가 이의를 제기해 준대요. doubt가 이제 이의 의심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의심을 제기를 했는데 바로 뭐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했냐면 기본적인 이런 추산 과정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했대. 그러면 앞에 있었던 그 추산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왜냐 하면서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do no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문이래. 뭐를? 큰 숫자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원리는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large number에 관련돼서 네거티브일까요? 포지티브일까요? 지금 네거티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려고 했더니 on the other hand라는 연결어구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A와 B를 구별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A는 어떤 특징이 나면 우리가 반응을 해요. 이제 강력하게 도와주도록 반응을 하는데 누구한테 도움이 필요로 하는 a single individual가 나왔으니까 뭐라고 해석하셔야 되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개인한테는 도와주고자 하는 요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예방하는 걸 실패하죠. 근데 요번에는 뭐가 나왔어요? mass tragedy.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대규모 비극을 예방하는 것은 실패를 하곤 한대요. 자, 그래서 이제 A는 뭘까요? A는 single이고요. B는 mass입니다. single과 mass를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는 건 large number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정적인 요소를 끼치고 있으니까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5강의 첫 번째 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실게요. 다음 글의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1번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뭐에 대한 내용 같아요? 암이랑도 관련되어져 있고 또 유전자랑도 관련되어져 있는 것 같고,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뭐 해라? 각각의 그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얘네들의 답을 갈릴 수 있는 것들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1번은 좀 큰 그림이죠. 큰 그림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시작되었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뮤테이션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4번은 commercialize, 상용화시키다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5번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다고 보세요? 지노믹 시퀀싱과 캔서 트리트먼트와의 관계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캔서를 유발하는 유전자를 밝혀내는 방법만 되는 건데요. 5번은 뭐를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치료법까지 이제 밝혀내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전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을 봤을 때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체킹을 하면 제일 먼저 지노믹 시퀀싱이 바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이거를 통해서 정확한 병의 원인을 밝혀내서 결국에는 뭐까지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트리트먼트까지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메디슨까지 개발할 수 있게 됐다로 끝나는 내용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않고 5번을 체킹할 수 있어야 되는 지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프리뷰 같이 가보실게요. 정동 예습이 반드시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의 강의는 복습용으로 더블 체킹용으로 학습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글은 암 치료를 위한 유전자 배열 연구가 이제 핵심이 됩니다. 토픽은 방금 전에 제가 앞서서 답의 근거가 있었던 첫 번째 문장이 이제 주제문이 되다 보니까 제목까지도 빠르게 고를 수 있었고요. 핵심이 되는 어휘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sequence는 배열 순서를 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precise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정확한이라는 형용사가 되고요. 맨 마지막에 precision 보이시죠? precise에서 파생된 명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commercialize는 무엇을 상용화하다. 그러니까 이걸 팔 수 있게끔 만들다라는 뜻이고요. relatively는 상대적으로 란 뜻이죠. detect는 발견하다, 탐지하다, 감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apply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아카데믹도 최근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형용사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identify는 규명하다, 식별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gene, 유전자 알고 계셔야 되고요. mutate는 돌연 변이를 일으키다가 되겠죠. 자, medication은 약, 그러니까 메디슨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의학. 자, 그 다음에 address가 동사일 때, 명사 말고 동사일 때는 어떤 문제를 다루다 해서 problem과 같이 나옵니다. specialized는 전문화되어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가지고 스키밍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단어, 무엇과 관련된 것이다? genomic sequencing과 관련된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개발을 하게 됐어요. 이거를 통해서 뭐를 하게 되냐면 트리트먼트까지 이어지는데 첫 번째, 지노믹 시퀀싱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빠르게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됐어요. 빠르게 그렇죠. 상용화시킬 수 있게끔 되어졌어요. 왜냐면 시퀀싱이 점점 더 저렴해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자들이 뭐를 하게 됐습니까? 블러드 테스트를 이제 더 쉽게 개발을 해서
암을 발견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더불어서 연구자들이 점점 더 뭐를 알 수 있게 됐다.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암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특정한 유전자를 밝혀내게 됐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런 연구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인을 파악해서 결국에는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안에는 과학자들이 충분히 전문화된 아주 명확한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전개가 되는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이요. 원이 주어져 one of 복수명사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동사가 will be가 됩니다.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의학 발달에 있어서의 다음에 주요한 파도 중 하나는 여기서 파도는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장 중요한 파도 중 하나는 바로 어디에 있다? 그렇죠. genomic sequencing이니까 게놈의 배열 순서를 정하는 개발법에 있다. 더불어서 이 genomic sequencing이 대체 무엇이냐? 자, 그러면 여기 있는 which가 앞에 있는 sequencing을 수식해 주는데 콤마가 있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 오면 안 된다 같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의사들로 하여금 인간의 DNA의 배열 순서를 정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까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시퀀스 동사원이 왜 왔더라? 그렇죠. 제가 헬프 체킹 드렸죠. 준사역 동사니까 이 자리에는 뭐도 가능하다. to sequence도 가능하다. 항상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인간의 DNA의 배열 순서를 정하는 이유가 뭐가 될까요? 바로 뭐 하기 위해서 정확한 질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더불어서 또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여기에 있는 it은 앞에 있는 illness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특정한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뭐를 해야 돼요? 인간의 DNA의 배열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genomic sequencing이고요. 이게 바로 다음에 의학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파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질문이요. 전문가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believe와 this process will be라는 주동 사이에 뭐가 없죠? 목적절 접속사가 생략이 됐네요. 자, 그러면 전문가들이 뭐라고 믿고 있냐면 이러한 과정이 쉬워질 거라고 뭐 하는 데 있어서 상용화 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 여기 있는 to commercialize는 무슨 용법으로 쓰였느냐? 자, 쉬운데 뭐 하기 쉽다고요? 상용화 하기 쉽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용화하기 쉽다. 아, 얘가 지금 누구 꾸며줘요? 형용사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적 용법 중에서 형용사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더불어서 자, as가 나왔으니까 뭐뭐 함에 따라라고 할게요. 자, 여기에서 sequencing은 genomic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놈 배열 순서가 gets cheaper 점점 더 그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점점 더 저렴해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엑스퍼트들은 뭐하고 있다? 믿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지문이요. 유징으로 시작을 하니까 얘는 동명사 주어일 수도 있고 분사 구문일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뭐 하라고 말씀드렸죠? 절 끊어야 되는데 이미 뒤에 뭐가 나왔어요? 뒤에가 주절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가 뭐가 된다? 종속절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속절이니까 이 using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분사 구문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자, 게놈 연구에 있어서의 이러한 발달을 사용함으로써 과학자들은 developing 뭐를 이제 개발할 수 있게 됐죠? 혈액 검사를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혈액 검사가 바로 어떤 역할을 하죠? 암을 발견할 수 있는 혈액 검사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요거 이 3번 지문은 여러분들 문법적으로 1에서 구문 독해가 중요해요. 딱딱딱딱 절 끊으면서 가는 거. 일단은 이미 앞에 주절이 왔으니까 while도 종속절이 되겠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체킹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 여기는 beginning의 ing가 분사 구문이에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얘가 접속사죠. 얘가 주어라고 치자고요. 그럼 그 뒤에 본동사가 나와야 돼요. 본동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분사 구문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while 같은 경우에는 항상 during과 while 기억을 하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치사 during은 특수한 전치사예요. 뒤에 동명사가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선생님 어디에서는 이 사이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됐다는데 어떤 선생님은 또 분사 구문이라고 하고 이거 대체 무슨 구문인가요? 어, EBS 연계 교재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EBS 연계 교재를 절대로 수동적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남이 설명해 주는 거를 필기한 다음에 그 필기한 걸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문 독해를 딱딱 나눠가는 과정 속에서 단어의 생김새를 보고 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를 본인 스스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해나가면 초반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나중에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린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구문 독해를 할 수 있어야 어법적으로도 우리가 미스가 안 나고 해석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문장이요. 제가 접주동으로 좀 적어 드릴게요. 여기에서 they는 누가 될까요? 여기는 they는 저 앞에 있는 주절에는 scientist가 되겠죠. 그러니까 scientist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암을 발견할 수 있는 혈액 검사를 개발할 수 있게 되고 더불어서 한편으로 또 뭐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적용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뭐가 가능하냐면 접속사 뒤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분사구문 만들 때 y를 지우기도 하고 지우지 않기도 하죠. 그 다음에 뭘 지우죠? 주어 지워요. 그 다음에 이 r은 어떻게 바꾸죠? 원형이 be니까 거기다 ing를 붙이면 being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형태가 되느냐? 이런 형태가 돼요. 근데 우리가 또 being은 또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 생략하고 나니까 또 위에랑 똑같죠. 둘 중에 어떤 케이스를 써도 얘는 어법적으로 틀리다고 볼 수 없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항상 주동, 접주동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선 이미 주동이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도 종속절, 이 뒤에도 종속절. 얘는 접속사가 없어서 유징이 접속사를 포함하는 분사 구문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없어요. 주 동이어야 되는데 주어 없고요. 동사에 ing가 붙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냥 똑같은 분사 구문이고 접속사를 살려놨어. 라고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가 제일 중요하다? 주동, 접주동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분사 구문을 체킹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다 문제풀이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뒤에 조금만 더 보실게요. 자, while 앞에 콤마가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한편이라고 해석합니다. 한편 과학자들이 또한 시작하게 됐죠. 뭐를 시작하게 됐어요? 적용을 하는데 학술적인 연구를 바로 어디에? 현실 세계의 시나리오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이요. as로 시작을 하네요. 뭐뭐함에 따라서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연구자들이 더 잘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석하죠? better의 원급이 굿이에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be good at 무엇을 잘하다 라는 수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하게 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식별하는 것을 특정한 유전자를 식별하는 것을 더 잘하게 됨에 따라 그런데 이 특정한 유전자가 무엇이냐면 해서 대절이 또 앞에 있는 GNC를 꾸며주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한 유전자를 더 잘 식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라는 것까지가 이제 종속절이에요. 더불어서 하나 어법 체킹을 해드리자면 주격관대 플러스 비동산 생략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시험에는 뮤테이팅이 바로 GNC를 꾸며준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연구자들이 하는 일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 하게 되느냐? 이제 의학회사들이요. 의학회사들이 뭐를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식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니까 뭐를 만들어야 돼요? 약을 만들 필요가 있겠죠. 바로 이 약이 어떤 약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더 빠르게 어드레스가 다루다라고 했어요. 다룰 수 있는 약을 생산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in the next decades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죠? 그렇죠. 향후 10년 안에 과학자들은 expect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전문화되어진 정밀약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두 가지 어법만 마지막으로 체킹을 하자면 specialized는 제가 말씀드렸죠. 전문화되어진에서 얘가 누굴 꾸며주고 있어요. 뒤에 있는 precision medicine을 꾸며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to treat cancer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얘도 누구 꾸며줘요? 앞에 있는 medicine 꾸며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어법 포인트 몇 가지만 찍고 넘어갈게요. 맨 처음에 위치는 쉽죠.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콤마 있으니까 대도면 안 된다.
sequence는 누구한테 걸렸어요? 앞으로 가서 help에 걸렸으니까 얘는 to도 가능하다. 자, 여기 있는 to discover는 인간의 DNA의 배열 순서를 밝혀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라고 해석한다고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사적 용법이지만 얘는 바로 앞에 누구에 걸렸어요? is to 형용사 수식한다. 자, 이 using 같은 경우에도 while과 beginning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장은 통째로 주절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scientist부터 detect cancer까지가 주절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접속사 없는 분사구문, 얘는 접속사 있는 분사구문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절대로 during 뭐 때문에 얘는 뒤에 ing가 못 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본동사가 없는 분사구문이니까 beginning이 와야 된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했던 specialized 전문화되어진 수동과 to treat가 앞에 있는 medicine을 꾸며준다 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어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지문이었습니다. 자, 다행히도 1번에서는 제가 별로 로직으로 삼을 만한 문제가 없어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의 문제,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빠르게 키워드 체킹하셔야 되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clash가 무슨 뜻이에요?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현실과 우리가 희망하는 어떤 사상 사이에서의,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충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떻게 된다? 기회가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더 잘 알까에 대한 질문이고요. 4번은 리더십의 이제 조건이 다른 사람들의 포텐셜이 무슨 뜻이죠? 잠재력이죠. 잠재력을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리더십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5번 같은 경우에는 성격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prevent니까 막다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을 금지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봤을 때 크게 연관성이 있어 보이진 않죠. 그러면 아마도 답을 좀 빨리 고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 지문을 보시니까 역시나 쉬웠네요. 그쵸? 첫 번째 지문과 마지막 지문에서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비록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즉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점의 대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그것들을 어떻게 face, 직면하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닥쳤어도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가 보이냐면 potential, 잠재력이란 말 보이고요. challenge도 보이고 마지막으로 뭐가 보이시나요? opportunity.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만 활용을 하면 나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는구나 라고 해서 몇 번? 2번이라고 보실 수 있는 아주 쉬운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정동 예습이 되어져 있다는 전제하에서 프리뷰. 이 글은 삶의 어려움, 즉 방금 전에 얘기했던 챌린지에 대해서 맞섬으로써 우리의 잠재력을 어떻게 밝혀내느냐가 초점이 되겠죠. 토픽 부분은 방금 전에 마지막에 이 opportunity까지 정확하게 있었던 마지막 문장이 토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어휘를 보시자고요. 자, crumble 같은 경우에는 crumble 무너지다, 망하다, 무너뜨리다란 타동사도 가능합니다. rise to는 참고하세요. 이 to는 전치사예요. 어디에 잘 대처하다라고 해석하셔야 되고요. actualize 발휘하다. 자, 그다음에 potential 포텐 터졌다죠. 잠재력. 자, 그다음에 call on은 수거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드러내다, 발휘하다. 자, 그다음에 reside는 존재하다인데 우리 무슨 뜻 많이 알고 있어요, 사실은? 거주하다로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resident, 거주자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innate는 이거 필수어입니다. 타고난 선천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capacity는 능력, 수용력, 경우에 따라서는 용량도 이제 capacity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뭐 용기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capacity는 거기서 다룰 수 있는 용량 또는 그것의 능력을 나타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presen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것 좀 필기 좀 해주시겠어요? present 사람 with 사물. 자, present 사물 for 사람. 자, 이거 뭐랑 똑같냐면 provide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왔느냐, 사물이 먼저 왔느냐에 따라서 전치사의 쓰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핵심이 되는 어휘를 가지고 우리 스토리라인 전개하는 스키밍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 글은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지문입니다. 우리한테 먼저 질문을 했죠. 자,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도망갈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장점 같은 것들을 찾아내서 잘 대처할 건가요? 라고 먼저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방법이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대처하면 뭐를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잠재력을 actualize 잘 활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왜 기회가 되냐? 여기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줘요. 자, 여러분들에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게 된다? 배우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 결론은 뭐가 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알게 될 것이며 스스로 타고났던 잠재력, 그러니까 알지 못했던 그 능력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로 끝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실게요. 첫 번째 문장은 앞서서 제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어법적으로 오늘 반복해서 나온 아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주어 동사 목적 앞에 접속사로 시작하니까 do부터 갈게요. 비록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문제점을 하고 나서 뭐가 보이셔야 돼요. challenge란 명사와 we라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이 사이에는 무조건 뭐가 생략됐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다라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그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구문 독해를 해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 face가 동사할 땐 직면하다요. 무엇을 직면하다? 이니까 얘는 타동사거든요. 근데 뒤에 목적어가 있나요? 없죠. 아, 그러면 이 목적은 앞에 있는 challenges가 선행사 이 사이에 목관이 생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뒤에서 한 번 더 나오고요. 오늘 듣보자 법법 3탄 나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를 선택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직면하는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선택할 수는 있다라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how의 간접 의문문, choose에 대한 목적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번은 왜 회색 처리를 했냐면 2번 문장은 굳이 해석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법적으로 어려움 없고요. 왜냐, 어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보시면 5월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A, 5월 B니까 굳이 A 해석 안 해도 B만 알고 있으면 해석이 가능하겠죠. A에서 무슨 얘기였었냐면 만에 하나 이제 문제가 찾아왔어.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할 거야? 나쁜 경험 가질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아니면 너 잘 대처할 거야?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아니면 are we going to 우리가 뭐뭐 해야 할까요? 뭐뭐 할까요? 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강점 또는 여러분들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찾아서 뭐 할 것이다. 문제들을 잘 대처하고 완전히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발휘를 할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더불어서 여기는 to ris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용법을 시험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를 선생님한테 한 번이라도 듣고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필기를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to rise 자리에 어법적으로 밑줄 쳐져 있으면 얘의 쓰임은 잘 기억할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4번. 심상치 않죠. 아래 엄청 빈 공간이 많은 것을 보아하니 듣보자어법 3탄이 이쯤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것이 바로 the term 용어인데 어떤 용어냐면 psychologist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 여기 한번요. term이라는 명사 나왔고 psychologist라는 명사 나왔어요. 그럼 빨리 뭐 봐야 돼요? 뒤에서 봐서 역시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 없어. 이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죠. 더불어서 이 term이 무엇이냐면 여기 나오는 actualize your potential을 한 번 더 언급을 해줍니다. 3번 문장 맨 마지막에 이미 있는 표현이요. 자, 즉 무슨 얘기냐면 잠재력을 잘 활용을 한다라는 것, 잘 활성화시킨다라는 것이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는데요. 뭐 할 때 사용을 하냐면 for becoming the person, 어떤 사람이 되어졌을 때 쓰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잘 보세요. person 명사죠.
유명사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뭐 생각해요? 빨리 괄호 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법적으로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겠지 해서 반드시 검산을 해야 된다고 했죠. 검토. 그랬더니 뒤에 뭘로 끝났어요? 자동사로 끝났어요. You are meant to be the person 이라는 지문이었거든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하는 사람이에요. 즉 비동사는 대표적으로 1형식, 2형식으로 쓰는데 여기서 2형식이 됐죠. 왜냐면 be the person에 완전한 문장이 되니까. 즉 비동사 뒤에 뭐가 없어요? 자동사 뒤에 뭐가 없어요? 보어 없죠. 목적어 없으면 이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어 없으면 주격 관계대명사. 보어 없으면 무슨 관계대명사? 보격 관계대명사. 자, 듣보잡 어법 갈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복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만에 하나 EBS 수능 특강으로 공부를 했던 학교나 학생이 있었다면 복격 관계대명사가 익숙할 겁니다. 왜냐하면 EBS 연계 교재에선 복격 관계대명사가 매년 나오고 있거든요. 굳이 복격 관계대명사라고 우리가 뭐 일강 복격 관계대명사 이런 용어를 안 썼을 뿐 지문 속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선 다루지 않는 아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좀 몇 가지만 찝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주 간단해요. 복격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이렇게 2형식 동사의 보어를 대신하거나 또는 5형식 동사의 보어를 대신합니다. 아시겠죠? 즉 뒷문장에 보어가 없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거는 한국 어법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내용이라 학생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데 the person이면 선행사가 사람이죠. 그럼 뭐 써야 될 것 같아요? who나 that 써야 될 것 같죠. 근데 요거 찬찬히 잘 읽어보세요. 선행사가 사람이더라도 이 사람이라는 게 특정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the boy, the girl 해서 그 사람, 그 소녀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나 성격이나 아니면 위치를 나타내요. 막연하게 어떤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했을 때 그런 것을 나타내는 the person이라면 이때는 관계대명사 who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를 써야 된다? 위치를 써야 된다. 일반적으로 복격 관계대명사 다 위치를 씁니다. 근데 이때 that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 우리 학교에 만에 하나 어법을 엄청나게 꼼꼼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약간 고지식한 선생님들이 좀 많이 그렇게 하시기는 하시죠. 공부를 워낙 디테일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항이 많으실 거예요. 그 선생님이 시험에서 갑자기 the person하고 you 사이에 who를 넣었어요. 그럼 우리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죠? 앞에 the person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으시면 안 되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한정적 용법에서 생략이 가능하다. 뭐라고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한정적 용법이라고 썼는데요. 저는 사실 한정적 용법이라는 표현을 실제 강의를 할 때 쓰지는 잘 않아요. 한정적 용법을 이해를 하기보다 계속적 용법을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걸요. 우리 관계대명사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사이에 뭐 있을 경우 콤마 있을 경우 계속적 용법이라고 배웠죠. 콤마가 없으면 한정적 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콤마 없죠. 즉 얘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것을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이랬을 때는 복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듣보잡 어법. 우리가 수능 EBS 연계 교재를 공부해야 되는 목적. 첫째, 어법만 따박따박따박 찝어서 무조건 암기하면 안 되죠. 그것의 쓰임을 정확하게 알아서 결국엔 뭐까지 가야 돼요? 그것을 해석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그게 바로 구문 독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딱 끊고 딱딱 괄호 치면서 수식어고 찾아가고 지울 거 지우면서 해석을 해야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없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째 문장이요. 맨 처음에 ing로 시작했다 다 분사 구문은 아니죠. 여러분들 주동 관계만 정확하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10대 시절을 어떻게 올바른 방법으로 마주했을 때 마주하는 것은 will give you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라는 건 뭐였어요? Actualize your potential이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여러분들의 문제를 직면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right now 바로 지금 before you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라고 해석하세요. 이전이 아니라 자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리고 뭐 했을 때 그것으로 배웠을 때 그리고 뭐 했을 때 그것과 함께 성장하게 되었을 때까지가 종속절이겠네요. 여러분들이 비로소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that person은 뭐였어요?
앞에 있었던 그쵸 meant to be 우리가 되어줘야 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 속에 있었던 잠재력을 다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되어줘야 할 사람이 그때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다음으로 7번째 문장이요. 여러분들 인생에서의 어려움들은 요구하고 있죠. 뭐 하도록요? 잘 드러내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to call은 require에 대한 목적의 보어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뭐를 드러내냐면 여기에 있는 residing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resources를 꾸며주고요. 더불어서 reside가 존재하다 아니면 거주하다인데 얘는 자동사예요. 여러분들 수동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면 깊이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내면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드러내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두 개만 보시면 되겠네요.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you come to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구를? 나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요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제기대명사 처음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나요? 제기대명사 아직도 구별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학생들은 제기대명사 하면 강조용법을 많이 알고 있고 생략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대체 생략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해석해서 여러분들 그냥 어떤 판단을 가지고 생략하나요? 그쵸? 이게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건데 그거를 찾는 것보다 뭐가 빠르냐면 제기적용법이 중요합니다. 제기적용법이라는 건 뭘 얘기하죠?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같았을 때 목적어 자리에 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I wish I could love myself.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남준이가 랩을 할 때 나오는 가사 중에 하나예요. 내가 내 자신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자책을 하는 그런 랩 가사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서 봤을 때 myself 같은 경우에 이거를 찾는 방법 간단합니다. 얘 love가 무슨 뜻이에요? 누구누구를 무엇을 사랑하다. 얘 타동사죠? 뒤에는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그럼 목적어라고? 그럼 그 다음에 뭐 찾아요? 그 다음 주어 찾아서 주어랑 목적어 같으니까 이때 뭘 쓴다? myself 쓴다. 그러니까 시험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무조건 댐에 밑줄 쳐져 있으면 댐인지 이신지를 물어보는 수일치만 학생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them 자리에 밑줄 쳐져야 돼. 저 앞에 주어가 they였다. 그러면 them이 아니라 뭐여야 돼요? themselves가 돼야 되는 제기 대명사 문제를 고3이라면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yourself에 밑줄 쳐져 있다. 그럼 빨리 얘가 제기적용법인가? no에 대한 목적어구나. 그럼 그 다음 빨리 주어와 목적어가 같구나. 그럼 yourself가 맞았어. 이렇게 문제를 풀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알 수 있게 되며 더불어서 come to에 대한 병렬이 되겠죠. develop your innate 여러분들의 타고난 선천적인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지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어법을 체킹을 해야 될 것은 이 what이 되는데요. 만에 하나 what에 밑줄 쳐져 있었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문제 어떻게 풀어요? 앞문장 불완전 그 다음 뒷문장 불완전 뭐 멘트가 됐죠. 그러니까 멘트에 대한 목적어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관계대명사구나 라고 여러분들 체킹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by ing가 나왔으니까 뭐함으로써 해석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발휘함으로써 우리가 의도했었던 것이다. 더불어서 여기 좀 체크해 주세요. 이거 being challenge들을 by actualizing에 대한 병렬이라고 보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놓친 거 있어요. 콤마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만에 하나 그냥 병렬이었다면 actualizing and 그 다음에 being challenged로 받아야 되는데 콤마가 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절이 끊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 주어 동사 and 주어 동사에 해당되는 문장입니다. 더불어서 이 being challenged가 수동이 나왔으니까 기억해야 되는 건 지금 두 번째 지문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가 challenge와 opportunity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innate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potential 요 정도가 이제 핵심 어휘가 되겠죠. challenge가 명사로 쓰였을 때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challenge가 동사일 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누구에게 도전을 하다, 누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다 라는 타동사가 됩니다.
아시겠죠? 얘는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약에 하나 challenging이라고 하면 내가 도전하는 거가 되는 거고요. 내가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은 present you with가 나왔으니까 앞서서 어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해주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뭐를 제공해주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게 됩니다. 그럼 결론은 이제 9번 문장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리뷰에서 어법 포인트하고 로직 이렇게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어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듣보잡 어법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what과 how를 골라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 앞문장 불완전해요. 관계 부사 여기서는 간접 의문문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쉽고요. 해석하기가. 그 다음에 두 번째, to rise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장점과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발견해서 문제를 잘 대처하고 완전하게 잠재력을 발휘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의 결과로 보셔야 된다고 했고요. The person you는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됐냐면 비동사에 대한 보호가 없어서 복격 관대 생략됐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이 the person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을 콕 집어주기보다 어떤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면 여기서는 who를 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굉장히 어려운 어법이었죠. 자, 그다음에 facing 같은 경우에는 분사 구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facing이 주어고 동사가 어디 썼더라? will give가 본동사니까 얘는 동명사 주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to call은 왜 왔더라를 찾기 위해서 앞으로 가는 과정 중에 require 걸려서 오형식의 목적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residing은 앞에 있는 inner resources를 꾸며주는데 참고로 reside는 뭐 거주하다, 존재하다라는 자동사라서 수동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yourself도 말씀을 드렸어요. 해석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지만 이거 찾는 방법 설명드렸죠?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 자리는 빨리 주어와 일치한지를 체크를 하셔서 반드시 제기대명사 쓸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what을 찾는 방법은 앞문장 불완전, ment에 대한 목적어죠. 뒷문장 불완전, 관계되면서 what밖에 못 오는 자리입니다. 더불어서 이 being challenged는 actualizing에 대한 병렬이 아니라 이 콤마 때문에 주어인데 문제는 뭐다? 수동이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한 상태에서 마지막 to do it의 to do가 누구를 꾸며준다? 앞에 있는 opportunity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다. 까지 체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 로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처음으로 빈칸을 좀 예상을 해보는데요. 물론 1강에서부터 4강까지 빈칸이 안 나온다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이제 뭔가를 그 부분을 그 포인트를 기억을 해서 풀을 정도로 어려운 빈칸이 예상이 안 됐기 때문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비슷하게 전개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은 마찬가지로 비슷한 말들이 막 나왔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않으면 답이 잘 기억이 나질 않아서 제가 좀 찝어드리려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 앞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지금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직면을 해서 배우고 잘 성장을 하면 비로소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원인이 나와요. 핵심이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삶에서의 모든 문제점, 어려움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 요구사항이 뭔지 지금 빨리 생각해 보세요. 뭐였더라? 단어 하나라도 기억나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뭐였었어요? 여러분들 내면 깊이 있었던 내적인 어떤 요소들, 그러니까 즉 여기서는 inner resources가 한마디로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 여기가 그냥 포텐셜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전부 다 잘 발휘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구 사항대로 잘 발휘를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능력들을 잘 개발을 해서 궁극적으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부분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뒷문장에 있는 by doing that이 지금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by doing that이라는 근거를 가지고서 삽입 문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변형 문제로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누군가가 여기 변형될 거야, 누군가가 여기에 삽입 문장 빈칸 주의라고 말하지 않으면 잘 기억이 안 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EBS 연계 교재를 가지고서 그냥 해설지만 딸딸딸 읽으면 내용만 잘 기억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미 1학년과 2학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교과서가 나왔건 아니면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나왔건 내용을 몰라서 틀렸나요? 내신 시험을? 절대로 그게 아니죠. 분명히 내용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빈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삽입 문장도 마찬가지고 특히 순서 문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고르기 어려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따로 찝어 드리니까 이런 부분은 체킹을 해서 적어도 필기된 부분만이라도 암기는 여러분들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듣보자 워법 3탄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듣보자 워법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쭉 나오다 보면 한 10강 정도까지 하고 나면은 듣보자 워법이 안 나와요. 10강이 뭐야? 한 8강, 9강 정도 되면 안 나오니까 초반에만 좀 시간 투자를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5강의 1번과 2번은 오늘 알고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